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냉장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불길은 잡혔지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평동산단 주변 도로가 출근 시간대 일부 통제됐습니다. 보도 손준수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냉장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인근 공장으로까지 번지면서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며 인접 공장으로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 등 장비 55대와 소방관 13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 건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냉장고 완제품 보관 창고가 전소되고 인근 공장 건물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화재의 진압이 늦어지면서 평동산단 주변 도로 교통이 통제돼 출근길 시간대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1층 생산 라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남 5명, 광주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의 조례동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 3명과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1명, 화순의 고등학생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7명, 전남 6명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비서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들의 비위 의혹이 불거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이 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혁신과 청렴을 시정 가치로 강조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이 시장이 공개 사과를 했지만 비판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청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차갑다며 사과가 아닌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앞서 공무원 노조도 비리는 시장 최측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청렴도를 높인다며 전 직원 영상토론회 참여 등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만 닥달했다며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들이 연루됐는데도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시장의 역량으로 행정권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계획이라도 가져 나왔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사과의 진정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측근 인사들이 비위 등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년 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 시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은 뒤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광주시 광산구 퇴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광산구청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안 수사를 위해서 어제 오전 광주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퇴직 공무원 A씨는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산구 소촌산단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 등의 정보를 미리 얻은 뒤 13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신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번에는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이런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환자에게 마취제가 투입되고 있는 수술방.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술 기구를 다룹니다. 실로 피부를 꿰매고 피도 닦아냅니다. 비슷한 시기 촬영된 다른 영상에도 같은 남성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리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의사는 이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 일이 장기간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부터 대리 수술 관행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제보를 받고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당시 8개월여 동안 촬영된 관련 영상과 사진을 다수 확보했고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술실 입구, 그다음 수술실 복도 저희가 이제 CCTV를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서 계속 그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그 결백을 입증을 해줄 것 같고요. 경찰은 병원 직원 3명과 의사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측의 반론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김기천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법원이 김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김 전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회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 7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어제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 3월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의결했지만 김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벌써 한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무척 덥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와 곡성 32도, 담양은 무려 33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고요. 해안 지역도 25도 이상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흐려지고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 서해안 지역은 밤 사이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최대 60mm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도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나주와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양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 29도, 강진과 해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의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은 다시 올라 덥겠지만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주석 장성군수가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진정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지붕 도색 권유가 조직 문화와 A씨의 고용 불안정성 등을 볼 때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개인주택 도색은 사생활 영역으로 장성군의 견고한 조성 사업 참여 독려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미래에셋 컨설팅 김승건 대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시의회, 경도 레지던스 반대 대책위는 어제 여수시청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도 관광단지 공사를 재개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됐던 만큼 향후 지역민과 사업 추진 주체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 종사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은 86.7%로 전년 대비 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아파트 경비업종이 96%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60.1%로 가장 낮았습니다. 호남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인 AI 융합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호남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AI 융합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4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는 이에 따라 앞으로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의 스타트업 기업과 자동차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직업계고 학생 전면 등교 방침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14일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전면 등교에 앞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할 것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일 평동 준공업 지역에 대한 원주민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서를 통해 평동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고압 전선 설치 등 정주 여건 악화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며 광주시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또 광주시의 민자유치 개발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사회와 시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포 원예 농협 직원들이 전기요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1,000만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